말년운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젊은 시절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렸어도 말년이 불행하다면 어떨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노년 시절 궁핍함은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특히 노년기의 운은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다시피 했으나 말년운이 좋지 않은 사례를 보면서 더욱 나의 말년운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상에서 말년운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좋은 관상의 조건은 무엇인지, 만약 나의 운이 좋지 않다면 바꿀 수 있는 개운의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으로 친다. 하늘은 높고 맑은 게 좋고 땅은 넓고 기름진 게 좋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곡식이 풍성하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턱이 뾰족하면 마치 흙이 없는 바위산과도 같다. 따라서 농사지을 땅이 없고 곡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 수가 없게 된다. 관상학에서는 턱을 통해 말년운을 본다. 기업체로 말하면 연말 결산을 해서 금고에 저축하는 것과 같으며, 농사로 말하면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 창고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한다. 즉 턱이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라는 얘기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턱이 짧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턱이 약하면 60대 이후 삶이 외로워진다. 특히 70대부터 시작되는 노년의 삶의 질이 팍팍하고 피곤해진다고 관상학에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관상학에서는 넓고 둥근 턱을 좋게 해석한다. 그래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 노년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턱이 가장 좋을까? 좋은 턱은 길이, 넓이, 두께, 무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턱의 길이는 인중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 턱의 두께는 살이 많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좋고, 턱 주위가 둥글어 마치 유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있게 보이는 턱이 좋은 턱이다. 턱은 집터와 같기 때문에 좌우 아래가 넓고 크고 두껍고 단단할수록 좋다. 이런 턱은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아랫사람들이 잘 따르게 된다. 관상학에서는 턱은 노복궁이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도와주느냐를 보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턱이 넓고 크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턱이 좁고 작으면서 약하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어떤 일이든 나 혼자 해야 한다. 또한 뺨 아래가 움푹 파였거나 뾰족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져 외로워진다. 턱 부위의 골격과 살집이 약하고 흉터나 점이 있으면 아랫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지지층이 얇아서 고생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돼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내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진다. 반대로 이마가 환한 색을 나타내고 잘 발달했어도 코와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그 반대다. 유년기의 생활이 풍족하고 부유했더라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마이상법에서는 이마는 남편이고 턱은 부인이다라고 했다. 턱과 이마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서로를 바라보면 부부간의 애정이 풍부해 남편과 부인은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반대로 턱과 이마가 서로 배반하듯 각자 뒤로 넘어져 서로 보이지 않으면 남편과 부인의 애정이 부족해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턱은 성격적으로 의지와 지구력을 나타낸다. 크고 넓을수록 믿음성이 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무리를 좋게 할 수 있다. 관상학자들이 말하는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개운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 그렇게 하루 이틀 정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상이 바뀌게 되고 결국 운명까지도 바뀌게 된다. 노자는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으며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했다. 자신의 얼굴과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좋은 얼굴이란 남들이 보았을 때
평온하고 미소를 머금은 듯 부드러운 얼굴이다. 개운법 첫 번째, 미간을 펴라. 행운이 들어온다. 관상학에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다. 따라서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한다. 미간을 찡그리면 대문을 잠그는 것과 같아 행운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미간에 주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질러 펴줘야 한다. 그러면 뭉쳐진 근육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 미간이 환하게 펴지게 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미간을 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면 자연히 미간이 펴진다. 사소한 일이라도 즐거움을 부여해 웃어라. 개운법 두 번째, 입꼬리를 올려라. 행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입은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이고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이라고 했다. 이런 제방은 물보다 높이가 높아야 한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는 것은 제방이 물보다 높아 물이 넘쳐나지 않는 것과 같다. 반면 입꼬리가 처지면 제방이 터져 물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다. 평소 좋은 생각을 하고 자주 웃으면 볼 근육이 발달해 양쪽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볼 근육 대신 이마와 미간에 부정적인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입꼬리가 처지고 이마와 미간에 주름이 생겨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입꼬리를 올리면 행운을 머금고 있어 행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개운법 세 번째,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봐라.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른다. 사람을 바라볼 때 편안히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 눈동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좌우로 돌리면서 상대방을 보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다. 사람을 볼 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편히 보는 사람은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은 포용력과 배려심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모든 사람이 도와줘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개운법 네 번째, 걸음걸이는 장중하게 하라. 크게 성공한다. 관상학에서는 빠르고 가벼운 것은 꺼린다. 몸을 움직여 행동할 때는 웅장하며 위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걸을 때는 머리, 엉덩이, 배, 다리 등을 흔들며 걷지 말아야 한다. 또한 등짐을 진 것처럼 구부리고 걷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즉시 고쳐야 한다. 이런 사람은 매사 자신감이 모자라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어깨로 걸으면서 팔까지 흔드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많은 적이 주위에 있어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턱을 치켜들고 걷는 사람은 허영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고 거만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걸을 때에는 단전에 힘을 주고 발을 가볍게 떼어서 마치 큰 배가 움직일 때처럼 요동 없이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줘야 한다. 가슴을 쫙 펴고 걸어라. 인생도 펴진다. 개운법 다섯 번째, 앉은 모습은 태산처럼 반듯하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 어떤 집단의 리더들의 형상을 꼼꼼히 뜯어보면 여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비교적 등이 길다는 것이다. 등이 긴 사람을 뒤에서 보면 우람에 마치 큰 산이 떡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스케일이 크고 포용력이 있으며 좌중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등의 길이가 짧은 사람은 구부정하게 힘없이 앉아있거나 어떤 것에 기대어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자존감이 없어 어떤 일을 맡겨도 자신있게 주도하며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옛날 대궐을 짓는 데 쓰는 나무는 올곧은 나무만을 쓰고 굽은 나무는 쓰지 않았다. 앉은 모습이 바른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인품이 훌륭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앉아서 무릎을 경솔하게 떠는 사람은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 무릎을 가만히 둬야 한다. 개운법 여섯 번째, 화장으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라. 운명이 쾌척된다. 타고난 자기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확 달라진다. 어떻게든 남에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험상궂고 사나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부드럽게 화장을 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드럽고 평온하게 보인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화장을 해 주어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상학에서 말년운을 알 수 있는 얼굴 부위와 좋은 관상의 조건, 좋지 않은 운을 바꿀 수 있는 개운의 방법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개운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좋은 운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쌓여 결국 만년의 운수대통할 밑거름이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